여러분. 자, 여기서 바로 우리가 생산성을 극대화시켰던 한 가지 아주 극히 작은 예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시간상 딱 한 가지 예로서 농사직설을 살펴볼 텐데, 이 책은 지금도 보면 19쪽짜리 책이에요. 농사에 관련된 군더더기가 없이 직접적인 얘기만 했다 그래야죠. 직설이에요. 직설. 예? 직설 경영. 예?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는 식물마다 거름이 필요하고 그 거름이 특정한 거름이 특정한 식물마다 필요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을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법이라는 걸 몰랐어요. 12법. 예? 그 다음에 시골에 농토의 지력이 떨어지면 황토를 갖다가 확 뿌리잖아요. 객토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객토법은 나중에 조선 선박 개량을 할 때 HR 분야에도 그대로 쓰여가지고 평도전이라는 그 외인 일본인을 호군이니까 직구로 얘기하면 투스타예요. 투스타 정도를 줘서 해외 인력 스카우트, 소위 아웃소싱 할 때도 객토, 남의 흙을 갖다가 우리의 흙을 갖다가 상당히 그 살찌우고 거름지게 하는 게 객토잖아요. 그죠? 이 객토법에도 쓰이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가을에 거름을 줬다가 갈아버리면 겨울에 거름이 숙성이 되겠죠. 그리고 봄에 이양을 하는 추경법 이런 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조선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다 올리게 해요. 그래서 분류 분석을 한 거예요. 자, 분석을 했더니만 일단은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러려면 농법의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농법 혁신이 그냥 농법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전체적인 대안의 전체적인 국가 경영에 상호 연계 연동되면서 통섭이 되는 그런 난리지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대의 천재들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초를 비롯한 신하들을 관찰사를 갖다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소위 하삼도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이쪽에 보내가지고 가장 나이 많은 농부들을 찾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농사가 잘 져졌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생산성이 올라갔나요? 이랬더니만 이분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소위 암묵지하고 명묵지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방대한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그것을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직설이라고 부른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설이 나오면서 이 카테고리 넘버1인 12법, 객토법, 추경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세종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번 농사를 한 땅에서 지으면 지력이 떨어져서 그 이듬해는 쉬었다는 거예요. 그걸 휴안이라 그래요. 쉬었다. 휴안법. 쉬었다. 그래서 이렇게 쉬었는 거를 가리켜서 이력지지 혹은 재역지지. 재역지지는 2년간 쉰 땅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 12법이 생기면서 부력지지. 땅이 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네, 땅이 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테고리 넘버2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요.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연속적으로 상시 재배 가능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연속 상경 경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농법에서 현대 경영의 이론을 뽑아온 것들이에요, 다. 자, 그래서 1년의 일작은 이제 기본 판형이 됐어요, 기본. 예? 기업으로 얘기하자면 기본 이제 프로시지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속 재배가 가능해졌어요. 콩과 보리를 섞어서 심으니까, 컨비네이션을 심으니까 1년에 2작이 가능해졌어요. 그 다음에 조보리를 심었다가 쉬었다가 밀을 심으니까 2년에 3작이 가능해진 거예요. 연속적으로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카테고리 넘버2. 카테고리 넘버3. 콩밭 사이에다 가을보리나 혹은 보리 사이에다 조를 심는 사이사이에다 심는다 그래서 사이간자를 써가지고 간종법이라고 얘기해요. 간종경영. 예. 그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심은 거예요. 나중에 옥수수가 들어왔을 땐 여기다가 녹두나 팥을 심었던 거죠. 이러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리는 토지가 없는 거예요. 도였다가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4가 뭐냐면 혼작경영. 그래가지고 섞어서 뿌리는 거예요. 밭벼, 피, 팥, 참깨, 밭벼 이거를 섞어서 뿌리면 먼저 자라는 거는 키가 커가지고 햇빛을 많이 필요하고 뒤에 자라는 건 키가 작으면서 그늘 속에서도 잘 자라고. 예? 그리고 먼저 자라는 게 칼륨을 많이 필요로 하면 뒤에 자라는 건 질소를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서로 상충작용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작경영. 도요타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지금은 뭐 리콜 사태 이래가지고 잠깐 주춤해 있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라인 하나에서 캠리와 렉서스가 동시에 나오는 거잖아요. 홀류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혼잡 경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어떤 가뭄이 들어도 반드시 이 중에 하나는 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럼 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올해의 경영 목표의 바럼 라인은 어떤 경우라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거를 세종은 2배라고 보더라고요. 전년 대비 2배. 예? 실록에 보니까 아주 놀랍죠? 그리고 이 아웃 라인은 몇 배 정도로 보느냐? 한 5배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에서 1000% 정도의 그 레인지 하에서 우리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세종식 경영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혼잡 경영.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넘버 5가 만들어진데 그게 바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에요. 여태까지는 땅을 갖다 이렇게 정지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 파종하는 방법. 그 다음에 김을 매가지고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 수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곡이 땅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자르잖아요. 그죠? 조는 뭐 다른 토지를 요구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한 다 분류 작업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잡곡을 교배해서 우량 종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주 초우량 종자를.